내년부터 30일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있을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선 2021년도 공휴일 한번 볼까요? 1월 1일 신정부터 해가지고 그 크리스마스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헌전은 관공서 공휴일은 아니니까 제외된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날짜가 다 적혀 있죠. 이 공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대체 휴일까지도 30일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는 유급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급 휴일이 뭔지 아세요? 유급 휴일이라는 건 사실 쉽게 얘기해서 쉬는데 기본적인 월급은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공휴일이 쉬는 날이 아닌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30일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공휴일도 쉬는 날로 지정이 돼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공휴일에 대한 이번에 바뀌는 그 공휴일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보시면 민간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21년도부터는 30인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쉬게 돼서 실제로 빨간 날이 정말로 빨간 날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빨간 날에 쉬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쉴 수 있게끔 변경이 된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으세요. 여러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대표님 입장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알아야지 어떻게 이 휴일을 잘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휴일을 우리 기관에서는 우리 사업장에서는 줄 수 없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노동부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휴일 대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휴일 대체는 뭐냐면 예를 들어 앞으로 1월 1일이 되면 신정이 원래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30인 이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1월 1일 날 어쩔 수 없이 우리 기관 특성상 업무를 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곳이 요양원 같은 곳이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교대 근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업무들 때문에 야간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공휴일날 쉬게 해주고 싶어도 사실 이 근무가 어르신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뭐 공장이라든지 교대로 근무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1월 1일 그 신정이 공휴일인데 우리가 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한테 쉴 수 없게끔, 어떤 근로자는 쉴 수 없게끔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근로자한테 얘기를 해서 고지를 해서 다른 날짜에 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휴일 대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야지만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지를 할 때는 24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모레 근무라고 하면은 그 전전 날에는 고지가 근로자한테 되어야지만 명백하게 그 공휴일날 내가 쉬지 않고 다른 일정을 잡지 않겠죠. 일을 하겠죠. 대신에 다른 날짜에 쉬게끔 해주실 테고요. 그래서 실제 공휴일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을 정해서 쉴 수 있게 해주고 공휴일은 일을 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휴일 대체가 가능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휴일 대체를 했을 때 휴일 대체 이후에 이 수당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당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대체를 하는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1월 1일 날 원래 쉬는 공휴일인데 1월 7일 날이 만약에 금요일이라고 칠게요. 1월 7일 날 근무를 쉬고 1월 1일 날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대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휴일 날 못 쉬고 다른 날짜에 근무를 안 하고 쉬었다. 그렇게 대체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 법이 좀 특별한 부분이 이 공휴일 대신에
다른 날짜를 지정해서 쉬게 되면 이 지금 원래 공휴일은 근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시는 날짜하고 공휴일하고 바꿔치기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꿔치기. 그때는 내가 원래 근무하는 근무일이 되니까, 공휴일이 대체를 했으니까 그때는 가산되는 수당이 없이 그냥 내가 월급 받던 대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대체를 하면 급여를 더 주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공휴일 날은 못 쉬더라도 다른 날짜에 쉬게 해 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공휴일을 내가 1월 1일 날 못 쉬더라도 다른 날짜에 지정해 주어서 쉰다 하면, 그러면 나는 어차피 쉬는 거니까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뭐냐면 공휴일을 대체하지도 않고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공휴일을 대체를 다른 날짜로 했는데 그 대체한 다른 날짜에 일을 하는 경우가, 물론 원칙은 그러면 안 되지만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즉 공휴일날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월급과 시급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이 공휴일에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공휴일날 일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대체하는 공휴일도 없다, 이 공휴일을 대체하는 다른 날짜도 없었고 그냥 단순하게 공휴일날 일을 했다라고 하면 원래는 쉬는 날이지만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8시간 일을 하니까 8시간을 더 일을 하셨죠. 그러면 원래 8시간에 대한 일당을 더 받죠. 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데 돈을 주는 거니까 원래 내 월급은 그대로 받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루 일당이 더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일을 했으니까. 맞죠? 대체 휴일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근데 여기에 휴일에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50%가 가산이 돼서 실제로는 내가 받는 기본 일당에 곱하기 1.5배에서 150%가 나온다. 수당으로. 추가적으로. 내 월급 외에 150%다. 여기 보시면 실제 적혀있는 거는 1일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50% 가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위에 보면 근로를 했다면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한 임금 플러스 가산되는 금액까지 추가로 해보면 실제 일당이 내 월급 플러스 150%의 일당이 더 들어오는 게 맞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150%가 나가는 거고요. 8시간 초과인 경우에는 연장수당이라고 해서 50%가 가산이 더 돼요. 그래서 100% 가산이 돼서 실제로는 2배 일당이 더 나온다. 이렇게 휴일과 연장이 같이 겹쳐 있어서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급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시급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가 실제 일을 하는 날짜에 정해진 상근직 같은 경우에 시급인데 내가 실제 일을 하는 날짜에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공휴일날 내가 근무를 했다면 원래는 쉬는 날인데 근무를 한 거잖아요. 이게 내가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급여가 없었어요. 원래 이 공휴일은 내가 쉬어도 100%의 내 일당을 받는 날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100% 일당을 받는 그 경우에 1배는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1.5배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임금과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총 2.5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당일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근무를 예를 한번 드릴 건데요. 2021년도 1월 근무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드리면 앞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더라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드릴 수 있게끔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면요. 이거는 제가 어떤 요양원의 근무표를 하나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예시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2021년도 1월 근무표인데요. 요양보호사 선생님하고 사무장 선생님의 근무 예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래 금요일 1월 1일 날이 금요일이네요. 21년도 1월 1일 날에 휴일로 원래 되어 있는데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나이트 근무로 N 근무가 되어 있고요. 2교대이신 것 같아요. 야간에.
그리고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금 일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쉬시는 분이시네요. 네. 일반적인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야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셨을 때 취업 규칙상 원래 휴일은 근무표에 따라서 바뀐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고려하지 않을게요. 토요일 일요일 고려하지 않고 이 공휴일 금요일에 대한 부분만 한번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이 금요일에 있는 이 휴일을 내가 만약에 요양보 선생님입니다. 휴일을 나이트 근무로 변경을 한다. 이 뒤에 있는 7일과 변경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요. 이 7일로 변경을 했을 때 1일날 근무를 하게 되고 7일날 다시 휴일이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에 대한 월급 변화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사무장 선생님도 똑같아요. 사무장 선생님도 지금 데이 근무를, 그러니까 상근 근무를 하고 계신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17시, 5시에 퇴근하시네요. 중간에 휴게 시간 1시간 있고요. 이렇게 월화수목금 근무를 하는데 부득이하게 1일날 근무를 하고 뭐 근로계약서나 이런 거 만드시느라고 그랬나봐요. 계약 하느라고. 그래서 1월 1일날 출근을 하고 1월 6일날 휴일로 썼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급여가 변동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어떤 게 문제인 거냐면 여기 있는 1일날 그 근무하는 1일이 휴일로 되어 있는 이 날짜에 나이트 근무를 한다든지 요양보 선생님이 아니면 이 1일 날짜에 이 4일에 있는 날짜뿐만 아니라 이 월화수목금 뿐만 아니라 하루에 근무를 사무장 선생님이 근무를 더 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수당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당이 발생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냥 1배가 아니고 그 휴일에 대한 부분 1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일한 거에 대한 1배, 그리고 거기에 가산되는 휴일 수당에 대한 부분 0.5배 해서 총 1.5배가 지금은 두 분 다 8시간이시니까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고 시급 같은 경우에는 원래 휴일날은 내가 일을 안 해도 시급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는 날인데 상근 근로자의 경우에 그런데 휴일에 내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나와야 되는 돈 1배, 거기에 내가 일해서 나오는 돈 1.5배 해서 2.5배가 내 원래 실제 일했던 금액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월급과 시급의 차이는 월급은 자기가 받는 월급 플러스 1.5배 일당이 하루저로 나오는 거고요. 시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받는 거에 추가적으로 2.5배가 되겠죠. 2.5배의 시급이 더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본인의 근무표에 조금 활용을 하셔서 내년 대비 사업주분 입장에서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로자분 입장에서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천천박스 나와서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댓글 여기 답변해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